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고요. 오늘 주가가 2.1% 올랐습니다. 지금 51만 8천원에 마감이 되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늘 좀 많이 움직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큰 이벤트를 앞둔 또 시장이었기 때문에 CPI를 이제 좀 기다려야죠. CPI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상치가 아직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상치대로 나오거나 예상치보다 조금만 뭐 높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지난달이랑 비슷한 수준만 나와줘도 뭐 10년물 국채금리를 막 엄청나게 끌어올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분위기를 전환시켜가지고 시장이 약세로 전환이 된다거나 이럴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난달보다 만약에 CPI가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어떤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양시장의 메인 업종들의 분위기로 볼 때도 어차피 걔들은 얼추 알고 있을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포지션을 미리 잡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움직임만 볼 때는 뭐 꼬실만한 움직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꼬시는 자리도 아니고, 또 오늘 보여준 전체적인 주가의 그 움직임이 장중에 꼬시는 느낌은 많이 없었거든요. 2차전지는 포지션이 너무 낮기 때문에 꼬신다라고 보기가 힘들고, 반도체가 그나마 포지션이 좀 높긴 한데 반도체는 오늘 계속 좀 조용했죠. 일부러 안 올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갑자기 막판에 후다닥 가격 라인 올려놓고 그러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CPI가 좀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이건 어디까지나 또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일단 이전에 CPI가 뭔가 개판이 될 때 그때랑은 패턴이 좀 달랐다. 그리고 오늘 딱히 막 그렇게 경계심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오전부터 맘 편히 뭐 에코프로니 에코프로 BM이니 해가지고 지수를 아침부터 그냥 올려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딱히 뭐 장중에 흔들었다? 그런 것도 안 나왔죠.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장이 이어졌고, 워낙 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빨리빨리 좀 올려줘야죠. 지금 올라가는 구간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다 낮은 데 있고 매물대가 그렇게 막 압박이 있는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윗꼬리가 나왔는데, 윗꼬리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나오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오늘 그냥 1% 2%만 올랐으면은 사실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윗꼬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아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CPI라는 그 이벤트를 생각했을 때 그냥 대부분 다 시장이 멈추잖아요. 발표하기 전에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오늘 53만원 첫 번째 허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포홀이 뚫어줘야 되는 첫 번째 매물대 구간, 저항 구간, 그게 이제 53만원이고 여기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높은 이 윗구간, 여기잖아요. 여기가 일단 메인 이벤트고, 이 구간은 정말 난이도 하, 여기는 중간 단계.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어쨌든 간에 넘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막히든 뭐 뚫어주든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구간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시도를 해줬죠. 오늘 고가 라인이 53만 2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을 한 번에 뚫지는 못했고, 다만 이제 위쪽으로 올렸다가 밀린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외국인 매수가 또 오랜만에 5만 8천 주가 들어왔고, 이렇게 연기금 매도하는 것 때문에 거의 막 자주 이제 그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은, 너무 한 가지 데이터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좀 집중을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시야가 전체적으로 좀 좁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올라오고 음봉이 나고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꼭 모든 종목이 연기금이 매수를 해야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에는 외국인이 매수해야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금융투자가 가격 라인을 잡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다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보시면은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겁니다.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뭐 투신이랑 보험이 매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가격 라인이 올라간다. 근데 연기금이 아직 매수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내가 그 접근을 해야 되는 좀 괜찮은 가격 구간 이런 것들을 하나의 데이터 때문에 못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요거는 그냥 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대형주 쪽 영상들을 대부분 찍고 또 과거에 이제 거의 대형주 위주로만이 아니라 대형주를 굉장히 좀 깊이 좀 이렇게 통계 같은 것도 많이 내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좀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다 유형이 다르다. 폴도 우리가 이 기관이랑 막 외국인들 수급이 안 먹혔잖아요. 그쵸? 계속적으로 개인 매수를 달고 올라오고 미래에셋이랑 막 키움 참고 매수 들어오는데도 양봉이 막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뭘 봤죠? 포스코 퓨처엠을 봤죠. 퓨처엠은 수급이 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의 포지션을 보고 그냥 홀딩스의 주가를 유추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너무 한 가지 데이터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오늘 사실 실질적으로 매도를 한 거는 투신입니다. 연기금 매도 안 했거든요. 뭐 연기금이 매도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뭐 10% 15% 올라갔습니까? 아니죠. 늘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포지션을 바꿔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들을 볼 때 그 호흡이라고 하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호흡. 예전에 퓨처엠이 주가 라인을 그 포켓 시절 때 그때 막 안정적으로 올려갈 때 우상향을 쭉 보여줄 때도 얘네 둘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서는 기관 애들이 받아주고 또 힘을 쓰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넣어주고 기관 애들이 가격 라인 잡아줄 때 들어왔던 거 일부 차익 실현하고 또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매도 나오면은 또 받아주고 이게 적절하게 돌아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양매수만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사기의 종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우상향이 아니라 그냥 핵 급등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연일 양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업종 초강세가 나오면은 그런 종목들이 일부 나오긴 하지만 그냥 둘이 번갈아서 매수 매도만 잘 해도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우상향 패턴 이런 차트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이거는 그 모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코멘트를 드린 거고요. 오늘 반도체가 5장에 힘을 썼다 코멘트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좋아요. 지금 반도체가 뭐 올라가고 2차전지가 5장에 좀 밀렸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업종만 가지고 지수가 올라가면은 나중에 탈이 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하나하나 좀 쌓아가면서 한쪽이 조정에 나오면 한쪽이 올려주고 한쪽이 조정에 나오면 또 한쪽이 올려주고 이래야 다시 한번 시장이 휘청휘청해도 이런 데서 잘 버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시장은 아니고 저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계속적으로 많이 좀 나와주고 있다. 데이터들도 나쁘지 않고 오늘 연기금 애들이 코스피에 돈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가 막판에 이제 살짝 동시호가 때인가요? 그때 조금 팔긴 했는데 어쨌든 좋은 데이터예요. 연기금이 그 정도로 막 두 팔 걷고 나서가지고 코스피를 끌어올려주고 이랬던 적이 거의 근 한 3달, 4달? 예,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오늘은 금투 이상으로 막 자기네들이 시장 안에 개입해가지고 종목들, 메인 종목들을 막 올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큰 변수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CPI만 잘 넘기면은. 그러면 11월 1일 이제 FOMC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주, 3주는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과연 CPI가 별 무리만 없다라고 하면 11월 1일, 그러니까 11월 초까지 어느 가격까지 올려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흐름이 안만 좋아도 안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런 코멘트를 진짜 그 욕먹는 거를 무릅쓰고 드리는 그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올라가는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에서까지 숏을 외친다라고 하는 건 조금은 오히려 리스크가 반대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뭐 주식시장이 100%는 없기 때문에 내려올 확률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위쪽을 보되 이제 일정을
좀 타이트하게 일단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금 반등장에서 뭘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를 내가 11월 가가지고 그때 한번 내가 포스코홀딩스 좀 빠져나오고 아니면 다른 종목들 매수가 좀 올라오고 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지라고 하면은 좀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기업들의 실적을 대부분 3분기를 저점으로 봤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턴이 작년이랑은 좀 흐름이 다를 수 있긴 하거든요. 작년보다는 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작년에 이제 뭐 대주주 회피성 막 그 양도 물량 해가지고 시장이 12월 달에 완전 크게 빠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줬었는데, 올해 충격은 그거보다는 좀 덜할 것 같고, 진짜 막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연말까지 또 나오지만 않으면은 작년보다는 조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연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의미 없습니다. 당장 내일 예측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도 지금 굉장히 그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뭐 2달 거를 미리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뭐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때 가면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니까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단위로 끊어가지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이제 겁먹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고, 내가 지금 뭔가를 좀 손실을 만회해 볼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게 뭐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매도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런 거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한 1, 2주만이라도 공략을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CPI도 별탈 없이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